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꽤나 어렵고 꽤나 우려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이게 초입이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 충격, 파멸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2천만 가구가 있는데 그 2천만 가구의 빚이 1,900조입니다. 1,900조. 한 가구당 1억의 빚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 가구 중에 절반 정도는 빚이 없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나머지 1,000만 가구가 평균 빚을 2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억을. 그리고 대한민국 가구의 3분의 1은 흑자 가구라고 합니다. 흑자 가구.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빚도 없고 부채도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하네요. 또한 마지막 남은 3분의 1은 적자 가구라고 합니다. 적자 가구.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적자 가구는 4,600만 원을 벌어서 빚 갚는데 4,5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매 순간순간 추가적인 빚을 일으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가진 자들에게, 채권자들에게 뺏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지금 이미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가 이번 달에 7%를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2022년에 고작 5월일 뿐인 지금인 거죠. 지금 미국도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에서 3.0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도 미국의 그러한 사항들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거죠. 미국이 3.0 되고 한국이 3.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1.5%인데 거의 지금보다 연말에 현재 수준의 금리가 2배가 되면 그냥 암담해지는 거죠. 최상단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최상단이 얼마가 될까요? 저는 매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겁나고 두려운 거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한 1, 2년 지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 12%, 14, 5%까지도 될 수도 있다고. 최상단 금리 말이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설마 그러겠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지금은 두고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1997년 외환위기가 되었을 때 시중금리가 20% 30%가 됐었죠.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입니다. 뭐 과거에 그래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기업들의 부채로 기업이 쓰러지면서 그 여파를 가게들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계의 대출이 가계의 부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죠. 그 말은 적자 가구들이 직격탄을 받게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라면이 2,000원, 3,000원 하니까요. 예전에 라면은 서민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서민들이 먹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인 거죠. 커피값이 5,000원 넘어가고 과자값도 요즘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만원 하나 들고 만원짜리 하나 들고 슈퍼 가서 과자 한 두세 개 사오면 땡이 돼버렸죠. 이게 지금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전국에서 건설 현장들이 곳곳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멈추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구제해 줍니까? 구제해 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끌에서 부동산에 뛰어든 이들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쇼크를 겪게 될 겁니다. 그들이 외식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냥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될 돈들이 엄청나지기 때문인 거죠. 제가 과거에 2008년에 정신이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미친 듯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을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을 사는데 1억 5천의 빚을 줬어요. 아마 대출금리가 7% 정도였나 봅니다.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고 계산할 생각도 없었죠. 월 이자를 한 90만원쯤 냈어요. 1년에 한 1100만원 정도였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판 건 한 5년 뒤에나 팔았나 싶습니다. 손해 많이 봤죠? 왜?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은행 이자로 낸 게 한 5천만원, 6천만원 좀 됐었고요. 취득세 승낙세 낸다고 또 돈 냈죠. 그리고 샀던 가격보다 실제로 안 팔려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샀던 가격보다 판 가격이 훨씬 더 낮았죠. 뭐 그로 인해서 이래저래 손해본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때는 2008년에서 2013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부채 금액도 적었고 뭐 손해본 금액도 상대적으로 지금의 연끌 쪽들에 비해서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래저래 손해본 것만 해도 뭐 1억은 훌쩍 넘었던 것 같은 거죠. 그게 그때 있었던 일이죠. 왜 그랬을까? 정신이 나갔던 거죠. 정신이 나갔던 거죠. 물론 그때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들였던 돈에 그래도 한 30-40% 정도가 빚이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가용자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했죠. 그나마 덜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상상을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몇 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 계약금을 내는 것도 여기저기 끌어다가 빚내가지고 냈다고 하는데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거의 그 5억 그 집값에 5억에 상당하는 대부분이 빚입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지금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괜찮냐고.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래. 개인적인 일이니까.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빚을 냈을 때 그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분이 낼 이자가 월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리금 180만 원이 아니라 이자를 180만 원 낸다고 하던데 아니 이자를 180만 원 내서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살길래 저렇게 선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겁나는데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80을 낸다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자만 180만 원을 내면서 어떻게 아파트를 살 생각을 하지? 라는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죠. 뭐 각자 개개인의 판단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우려가 되었습니다. 미치고 날뛸 것 같은데 지금 시중금리가 뭐 4, 5%쯤 된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아마 대출을 낸 것 같은데 1년 2년 지나면 시중금리 각 개개인들 대출 낸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4% 5%를 내던 게 한 2년만 지나면 그냥 10%씩 이렇게 낼 것 같은데 5억 대출 받았을 때 4%면 5, 4, 20이라서 1년에 이자가 2천만 원이겠지만 10%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자만 1년에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저게 감당이 될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칠 것 같은데요.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런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걸려든 사람들은 그냥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죠. 그나마 집이 없고 빚이 없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집도 많고 빚도 많으면 그 많은 집들이 언제 어떻게 뺏길지 누가 아냐라는 거죠. 지금은 이미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다시 왔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997년에 IMF 때보다 이번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일하고 더 애써야 될 뿐입니다. 금융노예 600만 명 얘기가 절대 그냥 들린 얘기가 아닌데 절대 안 괜찮은데 언론들이 기득권들이 가짜 전문가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인지 아직도 못 느끼는 이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힘들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매우 무서운 상황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